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낫지 않는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만성 두통의 원인을 알려드리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통은 크게 봐서는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어서 발생하는 두통, 속발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머리 안에 어떤 종양이 있거나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다. 그런 걸 속발성 두통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다른 질환을 치료하면 당연히 그 두통이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두통을 유발하는 질환이 없는데 발생하는 두통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원발성 두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발성 두통. 근데 표현 자체가 원래 발생하는 성향의 두통이다. 한마디로 뭐가 원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원인이 없을까요?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발성 두통도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편두통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어떤 두통의 특징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섞여 있지 않더라도 치료적인 의미에서 이런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만성 두통 중에서 이 증상이 있는 두통은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고 치료가 쉽습니다. 그 두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화기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두통입니다. 그것을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굳이 이름 붙인다면 저는 소화기성 두통이라고 할게요. 소화불량과 두통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두통을 말합니다. 소화기성 증상이라고 하면 이제 울렁거림, 구토, 책기, 위장이 멈춘 듯한 느낌과 함께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말하죠. 자, 두통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나타날 때 원인은 이것입니다. 이 단어를 딱 기억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한데요. 바로 압력 조절에 실패한 것입니다. 인체에서 압력 조절이 실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소화기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위장이 있어요.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위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화기, 이 식도, 위, 장의 특징이 뭐냐면 짧고 굵게 일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짧고 굵게. 소화기관은 하루 종일 거의 쉬고 있다가 식사 시간에 바짝 몰아서 일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기관 예를 들면 폐는 하루 종일 숨을 쉬죠. 그리고 심장도 하루 종일 뛰고, 간은 하루 종일 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저장하고 해독하는 역할을 하고, 신장은 하루 종일 소변을 거릅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관이라는 평활근으로 이루어진 이 근육이거든요. 소화기관은 일을 안 할 때는 그냥 쉬는 거예요. 밤에도 쉬고 낮에도 공복일 때는 그냥 쉬는 거예요. 그 대신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폭발적으로 일을 해요. 폭발적으로. 이 폭발적으로 일을 할 때 바로 압력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잘 컨트롤이 안 되면 소화장애가 발생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소화력이라는 것은 결국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위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폭발적으로 짧고 굵게 확 부수고 흡수하는 것이 소화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면 전신 혈액의 20%에서 30%가 이 위장으로 쫙 집중이 돼야 돼요. 왜냐면 평소에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쉬고 있었으니까 이쪽으로의 어떤 혈액순환, 혈류량의 유입이 적다가 이제 밥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혈액이 쫙 몰리는 거죠. 이 집중시켜주는 힘이 소화력인데, 그래서 이 혈류가 여길 쫙 향할 때 이 압력이 위장의 평활근으로 잘 주입이 되면 그 혈액을 통해서 전달된 에너지를 위장이 받아서 여기 음식들을 다 소화한단 말이에요. 가끔 좀 과식을 하더라도 소화를 시키고, 가끔 좀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더라도 위장이 힘을 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화력이 약해서 위장이 망가져서 여길로 집중시켜주는 힘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다가 충분히 못 간단 말이에요. 막혀요. 그 심장에서 보내는 힘은 있는데 충분히 가지 못하고 막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로 뻗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로. 혈액이 일로 가야 되는데 쫙쫙 밀어주는데 못 가고 엉뚱한 데로 쏠린단 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길 막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국도로 빠져나와서 우회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피가 위로 집중이 되어야 할 때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막히니까 이쪽 머리 쪽으로 혈액이 쏠리면서
두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 하필 머리로 쏠릴까요? 손이나 발이나 뭐 다른 곳으로 쏠리지 않고 왜 머리로 쏠릴까요? 머리는 원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곳이에요. 뇌의 무게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뇌에서 소모를 합니다. 그만큼 이곳은 원래 혈류량도 많고 원래 혈액을 통한 에너지 전달, 물질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땅에 비유하면 여기는 원래 도로가 많아요. 유통망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길이 막히면 우회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참고로 이 머리 쪽으로 쏠리는 힘마저 그때 좀 약하다면은 이 사람에 따라서는 두통 대신 어지러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소화기성 두통이. 여기로도 못 가고 체에서 여기로도 못 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래서 체기가 있으면서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겠죠. 소화기 증상. 체기, 위장이 멈춘 듯한 느낌, 답답함, 울렁거림,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심하면 이제 구토를 합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 몸은 항상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로 구토입니다. 구토. 구토가 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시도일까요? 구토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위가 한번 크게 수축을 해서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을 내뱉는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위장이라는 평활근 전체가 한번 크게 수축을 해서 강제로 스트레칭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종아리에 쥐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다리를 쫙 펴가지고 남이 스트레칭 대신 시켜주고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쫙 늘어나면서 혈액이 들어가면서 종아리 이 긴장이 풀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체하고 여기 위장 주위 근육, 위장 근육이 뻣뻣해져 있는 상황에서 위장 스스로도 답답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음식물들은 일단 비워내려고 수축을 하면서 내뱉고 그렇게 한번 크게 수축하면서 위장 근육이 한번 확 뒤틀리다가 펴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크게 수축하면서 이완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음식물도 비웠겠다. 이완이 이루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피가 이쪽 위장으로 쏠리면서 머리 쪽으로 쏠리던 압력이 내려가고 두통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화기성 두통의 특징은 구토를 하면서 두통이 조금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만성화 되신 분들일수록 하루 두어 번 구토해서 두통이 안 내려가기도 하고 심하면 막 하루 종일 구토하고 그 다음날이 돼서야 간신히 좀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소화기성 두통의 원인은 압력을 쫙 집중시켜줘야 될 때 그것이 실패를 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압력이 쏠리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인이 압력 조절의 실패이니까 압력을 충분히 밀어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압력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체가 압력 조절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압력 조절이라는 것은 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몸의 혈관은 너비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확장될 때는 확장되고 수축할 때는 수축합니다. 그래서 위장으로 혈액을 쫙 몰아주려고 할 때 이쪽으로의 어떤 혈류량이 늘어나려면 혈관이 잘 확장이 돼야겠죠. 그래야 이제 이쪽으로 전해지는 압력이 온전하게 위장 근육으로 잘 주입이 되면서 위장이 힘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위장 주위 혈관들이 잘 확장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땀을 흘리는 운동입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 왜 그럴까요? 땀을 흘린다는 것의 의미가 열과 압력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열과 압력을. 땀을 흘려서 우리 몸의 체온과 체내 압을 조절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마치 이제 압력밥솥에서 치 하는 증기가 나오면서 압력이 조절되듯이 우리가 달리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런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운동을 하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은 운동을 하니까 심장의 힘이 좋아지면서 심박출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전신의 혈액을 쫙쫙 잘 뿜어줘요. 그런데 평소보다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니까 열과 압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과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구멍이 싹 열리면서 압력이 좀 빠져나가고 땀, 샘에서 수분이 배출이 되면서 몸을 식히게 되죠. 즉, 운동 후 땀이 나는 것은 우리 몸의 심장, 혈관, 혈액이라는 군대가 훈련을 한 다음에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해서 훈련을 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한 다음에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실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위장주의로 혈액을 쫙 집중시켜줘야 할 때 이쪽의 혈관을 쫙 열어주면서 또 다른 부위에 혈액이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쫙 집중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발기부전에도 당연히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 확장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뭐 스트레칭류의 정적인 운동, 누워서 이렇게 쫙쫙 스트레칭하는 운동들, 그 다음에 걷기나 등산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땀이 좀 충분하게 나는 강도의 운동이 아니면은 소화력,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기능 장애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확실하게 집중을 시켜주는 힘은 꽤 큰 폭발력을 필요로 하는데 가늘고 긴 운동, 예를 들면 뭐 4시간 동안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다든가 그런 운동도 당연히 좋은 운동이지만 좀 더 짧더라도 강도 있게 팍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땀내는 운동을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사실 대부분의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합니다. 1시간 걷기보다는 15분이라도 뛰시는 것이 소화력 증진, 이런 소화기성 만성 두통의 해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특히 어떤 체력적인 증진, 전반적인 건강 향상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모두가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예를 들면 뭐 무릎에 지병이 있다든지 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고령이다 이러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채널에 올려드린 이 역류성 식도염 운동, 복부 스트레칭 운동인데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는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운동이라고 올렸어요. 제목을 붙여야 되니까. 근데 이 운동 자체의 원리는 복부를 스트레칭 해줘서 그쪽을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운동이에요. 복압 내려주면서 복부의 혈액순환 정체를 해소해주는 그런 운동인 것이죠. 꾸준히 하시면 당연히 소화기성 두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소화기성 두통 환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치료했는데요. 사실 소화기 중심의 한약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한약 치료를 하더라도 제가 어차피 주 2회에서 3회는 비교적 강도 있는 유산소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만성 두통이 있다, 그리고 그 두통이 발생할 때 혹은 그 직전에 소화기 증상이 있다, 그럼 먼저 일단 운동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증상이 아주 만성화되지 않았다면 운동만으로 약 70%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체했을 때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아셨을 것입니다. 주변에 혹시 자주 체하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